우선 메타버스 도시 공간이라는 주제로 우선은 꼭 도시 공간에 국한한다기보다도 가상 공간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현실의 건축물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제 가상 현실을 활용해서 이제 디자인 리뷰를 하고 그런 이제 디자인 리뷰를 바탕으로 현실 건축물을 이제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디자인하거나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활용이 되어 왔는데 근데 이제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활하다는 가정을 하고 음, 이 공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가상 세계를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저희가 그 디자인할 것이냐 이 파트인데요. 이 현실 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인 영향력도 있고 이제 결국은 중력이죠. 그 중력의 차이에 의해서 실제로 가상 세계에서는 저희가 뭐 물론 텔레포트도 할 수 있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음 그게 이제 뭘 뜻하냐면요. 우선은 건물 쪽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건물 전체를 지을 때 어떤 중력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는 구조적인 영향을 생각하지 않는 건축물을 되게 자유로운 상상을 바탕으로 지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런 중력의 영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동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 자체도 마찬가지로 이동하면서 나오는 어떤 동선기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모든 건물 안에 들어가는 가구들이나 모든 물건들이 저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설계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의 눈높이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눈높이에서 보는 천장의 높이와 저희가 이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천장의 높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천장의 높이가 사람들에게 어떤 집중도 아니면 창의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파트들도 실제로 저희가 이동의 영향 그리고 돌아다니는 영향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저희 눈높이 그리고 저희가 보는 시야 경험들이 달라짐에 의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 안에서 만족도,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변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건축 재료도 마찬가지죠. 당연한 얘기인데요. 뭐 저희가 어떤 재료적인 영향에 의해서 지을 수 없는 건물들을 이제 저희가 뭐 어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당연히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 및 실내 환경도 당연히 이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차이점이겠죠. 이제 요새도 뭐 이제 뭐 텔레워킹이 나오고 이제 재택근무도 많이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워케이션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뭐 지금 저도 지금 제주도에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 워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실제로 우리가 바다에서도 일하고 싶고 그냥 꼭 출근은 안 하고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요새 가상 오피스 플랫폼도 백그라운드 자체를 그러니까 인피니티 그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백그라운드 자체를 완전 그냥 휴양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휴양지 테이블 있고 거기서 이제 일하는 것처럼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사막에서도 할 수 있고 우주에서도 할 수 있고 이제 바다에서도 할 수 있고 숲속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명상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굳이 꼭 어떤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숲속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명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단계까지 오게 되니까 그래서 과연 진짜로 우리가 이 저희가 정말 그 오감이 싱크로나이즈된 어떤 가상 세계 속에서 건물이 정말 그 단계까지 갔을 때 정말 건물이 필요한 것인가? 그러면 왜 건물이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어떤 프라이버시 레벨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어떤 차단을 위해서 그러면 건물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한 마찬가지로 그거는 어떤 차단 기능을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블러 처리하는 그런 기능이 있듯이 저희 어떤 줌에서도 블러 처리하는 기능이 있듯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튼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오감이 이제 저희가 완전 싱크로나이즈 됐을 때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파트 같고 근데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파트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라도 여기는 이제 제가 예시들 몇 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왼쪽이 이제 현실 세계 아파트고요. 이제 오른쪽이 이제 로블록스 건축 공간인데
이제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로블록스 건축 공간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냥 상상하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는 로블록스에서도 결국은 건물을 현실 세계 건축과 거의 유사하게 지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지붕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붕에 요런 어떤 쉐이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지붕의 앞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창문도 마찬가지예요. 창문 앞에 이제 쉐이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햇빛이 들어갈 때 이제 그늘 역할을 할 수 있는 쉐이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가상 세계에서 아무리 아바타를 활용한 가상 세계에서도 필요 없는 어떤 디테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디테일이 들어갔다는 거 결국은 현실 세계 건축들을 그대로 많이 따라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가상 세계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공간, 물론 이제 가질 수 있죠. 이제 당연히 돈이 많고 하면 어디 좋은데 2층짜리 건물 짓고 앞에 분수도 있고 너무 좋죠. 이제 저런 공간을 지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가질 수 없었던 공간들을 결국은 저희의 어떤 그런 욕구들을 이제 반영시키는 이제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모질라 허브 거실 공간인데요. 이제 왼쪽은 현실 세계 거실 공간이고 이 공간도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소셜라이징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모닥불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닥불들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이제 따뜻한 감정을 주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그 따뜻한 감정이라는 거는 꼭 어떤 이 디스플레이 상의 그 빨간색, 노란색의 어떤 따뜻한 색에 의한 경험도 맞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보통 모닥불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감정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도 또 그 모닥불을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또 그 현실의 문법에 의해서 모닥불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따뜻한 감정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소셜라이징 할 때 더 좋은 이렇게 서로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그 거주 공간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주 공간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보통은 이제 거주 공간이라는 거는 의식주에서 이제 보통은 저희가 거주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잠을 자고 그리고 먹고 그리고 또 옷도 보관하고 여러 가지 보관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결국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 실제로 거주 공간 자체는 가상 세계에서는 의미가 많이 사라지죠. 왜냐면은 저희가 옷을 거주 공간 안에서 뭐 보관할 것도 아니고 그 옷을 거기서 갈아입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저희가 뭐 식사를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어떤 휴식이라는 개념만 남게 되는데 그 휴식이라는 개념 자체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러면은 거주 공간이어야 하느냐 그 공간이 꼭 어떤 건물 속에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나 그런 거주 공간이 한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아까 숲속이라든지 어떤 바닷속이 해변 근처라든지 그런 휴식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소셜라이징 하기 위해서 꼭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 공간으로 넘어가서 뭐 이거 뭐 재작년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뭐 릴라스 X의 MTV VMA즈 뭐 콘서트 한 거, 로블록스 콘서트 한 거 뭐 1억 명 넘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포트나이트 트래비스 스캇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몇만 회, 3천만 회 정도가 유튜브에서 이제 조회가 되고 이런 공연들 결국은 이런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콘서트 무대에서 활용할 수 없었던 결국은 저희가 이제 무대 디자인 그리고 무대에서 어떤 효과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들을 만들고 근데 이제 그런 상상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무대 디자인들을 이제 어떤 가상 세계에서 만들고 실제로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같이 그 공연자 인터랙션하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이 날아다니고 같이 우주를 같이 날아다니고 그 공연 공간에서 되게 가까이서 공연자를 보고
이런 이제 저희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전시 공간 같은 경우도 이제 VR을 활용해가지고 가상 세계를 활용해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요새 많이 가상 뮤지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360도 카메라를 활용한 것들도 있고, 이제 메타포트 같은 그런 이제 360도 카메라 활용한 것도 있고, 모델링 베이스로 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 안에서 이제 가상 전시를 보는 그런 공간들도 생기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공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직까지는 어, 가상 공간 자체가 결국은 저희가 이 전시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다양한 효과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들어오는 작품들에 더 어울리는 공간들로 우리가 가상 전시관을 꾸밀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실의 공간들을 많이 따라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파트들도 저희가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파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죠? 이거는 이제 그냥 이비자 암네시아 나이트 클럽인데, 이걸 디센트럴 랜드라는 이제 플랫폼에서 암네시아 이제 뭐 클럽을 만들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희가 가서 클럽이라는 공간 자체는 단순히 시각과 청각으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어떤 분위기를 느끼는 것인데, 뭐 그런 분위기를 느끼기는 좀 아쉬운지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하여튼 뭐 이런 공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제 결국은 이제 공연이라는 어떤 문화 공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되게 그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은 어떤 공간이라는 것은 저희의 욕구의 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욕구를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공연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활용하지 못한 그런 공간들을 연출하고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편안함을 추구한다든지, 그리고 롱텀으로 그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숏텀으로 본인들이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현실의 문법이 적용되지 않는 파트가 많더라도 사람들에게 그 편안함을 주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더라도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 어떤 공간적인 디자인의 잠재력이 제일 크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커머셜 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여기가 이제 그 서울 이제 제페토 구치빌라 이제 그 뭐지 그 이태원에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제페토의 구치빌라로 만들었는데, 뭐 이것도 보시면은 뭐 이제 그 되게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놨죠, 현실의 공간들을. 그래서 이제 이렇고 이것도 이제 그 뉴욕 타임스퀘어 라인프렌 스토어를 제페토 타임스퀘어 라인프렌 스토어로 만들어 놓은 것들. 이건 이제 워크스페이스, 이거는 이제 게더타운이고, 이 미팅 VR. 그래서 이제 뭐 가상 오피스 같은 경우는 뭐 아바타를 활용한 가상 오피스와 이제 이머시브한 오피스와도 따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지금 많이 활용되는 것이 아바타를 활용한 오피스 공간인데, 결국은 이번에 제가 가상 오피스 LGU 플러스라는 오피스 플랫폼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결국은 가상 오피스 아바타 플랫폼은 관리의 목적,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임원이나 어떤 조직의 팀장들이 어떤 팀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의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랙션의 목적, 두 가지로 결국은 활용이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할 수 있는 이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머시브한 환경이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머시브한 환경에서는 실제로 정말 우리가 일하고 싶은 어떤 공간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도 뭐 천장 높이를 말씀드렸지만은, 그 천장 높이에 의해서 실제로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뭐 저번에 이제 실제로 천장 높이 가지고 이머시브한 환경에서 실험을 해봐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창의력이나 태스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집중력, 그 창의력 부분이 이 천장이 높았을 때 실제로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머시브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오피스들을 공간들을 다양하게 꾸밀 수 있게 된다면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아바타를 활용한 가상 오피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소통과 그리고 관리자의 어떤 그 사람들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목적이 제일 크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